흔히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면어가 참조기 면자가 언어 습관 때문에 민어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면어를 아무리 불러도 민어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대중의 언어 습관은 굉장히 냉정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거예요. 뭐냐면 모든 백성이 원했던 생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즐겨 먹었고 계급적으로도 추앙했던 생선이 민어였던 거예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공부하고 음식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런 발견들이 굉장히 반가운 발견인 거죠. 한 1000페이지쯤 되는 책이 있으면 항상 같은 페이지만 펴놓고 그것만 보고 있었던 거죠. 늘 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먹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거대한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전혀 새로운 게 나타나는데 이 변화무쌍한 이 민어의 변신이 굉장히 기대되고 황화시장은 이제 물건이 싱싱하고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대. 여기는 날마다 매일매일 가서 가져오고 하니까 여기는 물건이 제일 싱싱한 것만 많이 나와. 아침은 뭐 이제 사람들이 가서 이제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판매하고 이제 그러니까 매일 나와 물건이. 목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바로 민어죠. 더군다나 우리가 생선의 다양한 이름 가운데에서 백성 민자를 붙여주는 것은 그 생선이 그만큼 특별하다는 의미일 것이고 민어를 잘 먹지 않는 경상도에서조차도 민어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아주 귀한 생선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이쪽이 이 쪽. 뱃살. 네, 이건 불에 안에 이를 떼고 거기다 이렇게 하는데 이 지리 끓여가지고 이렇게 맑은 그 네. 하나에 제일 어려요. 민어도 꼼짝 못해. 새우가 다 이겨. 그러니까 자연산이네 이거. 양식이. 양식이에요? 이렇게 커버렸어요. 많이 컸어요. 우와. 재래시장을 가면 어느 시장을 가더라도 되게 비슷한 식재료들이 있어요. 비슷한 식재료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시장은 계절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녀보면서 기장에서 봤던 그 시장 풍경이랑 지금 여기 목포에서 보는 시장에 놓여 있는 풍경은 벌써 이미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여름 아마 초여름 살짝 지나서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목포를 찾은 것은 여름의 끝자락인데 이 가을과 여름이 살짝 만나는데 그 계절의 차이도 있고 계절의 차이보다도 예를 들면 기장의 바다들은 밑에 이제 바닥이 그러니까 돌로 되거나 바위로 된 곳들이 대부분인데 이곳 목포나 신안이나 해남의 바다는 바닷속이 전부 뻘입니다. 뻘이다 보니까 이 뻘에서 살아가기 좋은 생선들 혹은 어패류들이 많은 곳이고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민어죠. 이건 민어는 탕, 전, 회 이제 이렇게 갖고 먹어. 이게 맑은 탕도 되고 이제 빨간 매운탕식으로 끓이고 탕은 그런 식으로 끓으면 다른 거 양념이 들어갈 것이 없어 민어는. 한 마리 잡으면 버릴 게 없다던데. 연계 버릴 게 없다고. 다 먹어. 이빨이나 빼지 다른 거 다 먹어. 면허가 저기 물어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임자로 지금 이 차례만 지 고향 찾아 애기 낳으러 오잖아 얘들. 새끼 낳으러 이쪽으로 와. 그러고 다른 데로 가버려. 안 그러면 옛날에는 다른 데로 가고 추자 이런 데 잡히는데 지금 딱 이 시기만 임자 쪽이잖아. 민어 이렇게 그리고 울어. 거기서 해갖고 주낙을 넣어갖고 이 잡는 거야. 이 대통을 개를 갖다 바다에다 넣어갖고 저기 선원들이 좀 넣으면 꾹꾹꾹꾹 소리가 나 민어가. 그 민어 있는 데서. 그래갖고 민어가 있구나 하고 그걸 안돼 감지하고.
아, 여기 민어가 산란하기 위해서 지금 이철에 7, 8월 달에 많이 올라와요. 산란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동절날에는 저쪽 그 흑산도 쭉 아주 수심 깊은데 내려갔다가 9월 달, 9월 한 중순쯤부터 민어가 빠기 시작해. 이제 알을 여기다가 산란을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깊은 장으로 내려가서 동열을 지나고 또 봄 그러니까 여러 어종들이 수온이 뜨셔지면 한 10도, 12도 정도 되면은 다 이제 어종들이 다 위로 올라와서 산란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그래도 이거 소리가 왜 소리 나냐 그러면 산란을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 박도 왜 또 이게 소리가 나냐 그러면 불에가 있어. 불에. 그렇지. 그래서 그 안에서 공기가 불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여기서 뭔 소리 난다 그랬죠? 이거 소리를 내라 그러면 못 내겠더라니까. 이것이 개구리 소리 이렇게 깨굴깨굴 한다는 소리 들으면 꼭꼭꼭꼭 이렇게 이제 아까 들어봤지만은 그렇게 꾹꾹 그렇게 그게 꾹꾹 하는 소리가 나 혼자 소리만 하나 소리만 들리지만 바닷속에 있는 이 고기들이 다 같이 들으면 울울울울울 만지기 하나 올라오긴 올라왔다. 그럼 민어는 1년에 딱 2번 맛있는 거예요. 산란 직전, 초여름. 그 다음에 또 한 번 맛있는 철이 민어는 겨울을 어디서 나냐면 제주도 남쪽 바다에 따뜻한 바다에서 나거든요. 그럼 제주도 우리 서남해에 있던 민어가 제주도 남쪽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살을 찌워야 돼요. 이때가 맛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민어는 지금 언론이 미디어가 만들어 오는 환상, 그러니까 8월 삼복이 제일 맛있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일 맛없는 시기가 삼복이고 오히려 삼복을 전후한 시점이 제일 맛있어요. 네. 그리고 가끔 게으른 민어들이 있어요. 겨울 되면 제주도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이 신안 주변에서 그냥 겨울을 나는 민어들도 있어요. 이런 민어들 겨울에 잡히면 진짜 대박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대부분의 민어는 신안에서 잡힙니다. 그런데 민어의 대표 도시가 목포가 된 것은 바로 이 거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목포에 있는 민어의 거리인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970년대부터 민어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한 7곳의 민어 전문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습니다. 목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민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와야 되는 곳. 그리고 저도 민어 생각이 날 때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바로 이 거리, 민어의 거리 때문에 비록 신안에서 잡히긴 하지만 목포가 민어의 대표적인 도시가 됐고 그래서 이 거리는 꼭 한번 민어를 맛보기 위해서는 들러야 할 목포의 대표적인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민어가 좀 흔했어요. 민어가 진짜 많았어요. 지금은 없지만은 그래갖고 이제 민어를 하게 된 게 영란집 아줌마고 둘이 민어 사다가 또 고래고기 고기 있어 돛돔 사다가 그렇게 해갖고 예, 재밌게 그렇게 장사했어요. 근데 이제 민어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민어집으로 고쳐 부르고 그렇게 해갖고 전부 다 해서 민어 거리가 되었죠 이제 다. 그때는 민어가요 완전히 우리가 민어를 가서 사면 박스 이렇게 큰 박스에다가 6, 7박스를 사다가 준비실에다 넣어요. 준비실에다 넣어갖고 한 박스씩 이렇게 빼다가 풀고 그렇게 민어가 흔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10kg는 돼야 민어가
기름지고 찰지고 맛있어요. 그리고 5, 6kg짜리, 1, 2, 3kg짜리는 우리는 민어라고 안 해요. 그냥 민어 안 쓰니까. 근데 물러요, 그런 것은. 거기에서 15kg 넘었으면 또 맛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커도 퍽퍽하죠, 살이. 회 엄마 한 3,000원 했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3,000원. 회하고 탕만 팔았죠. 단골 손님들은 나는 회하고 탕만 먹으러 왔는데? 그래요. 성인 남자 하나도 들기가 어려운 무게예요. 이제 공기 빠진 소리가 들리죠. 민어는 저희는 이렇게 저온 창고도 없고 냉동도 안 시키고 하니까 일주일 단위예요. 일주일 쓸 것을 사서 얼음에다 묻어요. 얼음에다 묻어서 그거를 손질을 해서 딱 얼음에다 묻으면 일주일 정도 되면 숙성이 잘 돼요. 그러면 그 전날, 다음날 쓸 것을 그 전날 포뜨죠. 그래서 물기를 쫙 빼면 훨씬 민어가 찰져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바로바로 오면 이렇게 포뜨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여러 번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하루 전날 이렇게 포를 떠서 이렇게 내가 숙성을 시키는 것이 훨씬 민어가 찰지고 맛있더라고, 물기가 쫙 빠져서. 일단 민어는 큰 걸 먹어야 되는데 큰 걸 먹는 이유는 그 부위별로 다른 맛들을 이제 구분하기에는 좀 생선이 커야, 그리고 민어가 커야 부위별로 식감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그걸 확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어는 찰떡 같은 이 식감, 마치 진짜 좋은 찰떡을 씹는 듯한 식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 살코기 부위들은 가급적이면 좀 두텁게 썰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어는 선어회 상태로 먹기 때문에 감칠맛은 굉장히 올라와 있는데 식감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두껍게 썰어주는. 등살하고 지금 여기 등살, 뱃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꼬리 쪽도 살짝 이쪽에 보이는데, 자, 왜 여기 살코기가 있냐면 민어 전문점에 오시면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작아서 맛있는 생선들이 있어요. 커야 맛있는 생선들이 있어요. 커야 맛있는 생선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참치, 그 다음에 방어. 그런데 흰살 생선 중에서 커야 맛있는 것은 민어가 대표적인 게, 그게 왜 그러냐면 민어는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생선이거든요. 불에는 껍질도 맛있어요. 크면 클수록 껍질이 더 이렇게 식감이 좋아지는 거고, 민어 맛의 구할은 불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불에가 중요한데 불에가 커야 되는 거고, 민어는 클수록, 그리고 아무리 크더라도 민어는 절대 버리는 게 하나도 없다. 특수 부위, 이게 진짜 핵심인데, 우선 껍질. 껍질은 이렇게 껍질이 민어가 클수록 껍질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라겐이 많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식감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이 목포에 오셔가지고 혹은 민어 전문점에서 꼭 그 집의 솜씨를 볼 수 있는 게 이 뼈다짐. 그러니까 민어를 회를 뜨고 특수 부위를 나눈 다음에 약간 이 살코기가 붙어 있는 뼈, 살코기와 뼈를 이렇게 다져가지고 양념을 해서 먹는데, 이거 맛있는 집이 진짜 민어 솜씨 좋은 집입니다. 그 다음에 민어 맛의 구할이라는 불에, 아주 맑은 맛을 내는 민어 불에, 혹은 그 민어 껍질, 이런 것들은 어디에 먹는 게 제일 좋으냐면, 우리는 주로 이제 우리 선조들은 참기름에 소금을 약간 넣어가지고 참기름장에다가 이렇게 찍어 드시거든요. 이렇게 해야 그 본연의 가지고 있는 그 회의 식감과 맛을 가장 잘 느낄 수가 있고, 그냥 소금에 찍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짠맛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선이 가지고 있는 향과 맛을 증폭시키는, 소금과 참기름 정도? 요런 정도 드시는 게 아주 좋고, 정말 민어 불에는 식감이 너무 그리고
민어 맛의 부활을 불회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이 불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식감,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껌도 있어요, 젤리도 있어요. 이런 식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식감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선시대 때는 이 불회와 같이 찰지면서도 쫀득쫀득하면서도 쫄깃한 요 세 가지 느낌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요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없어요. 불회 외, 민어 불회 외에는. 또 한 가지는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오래 꼭꼭 씹는데 잡미가 전혀 없어요. 너무 맑은 맛이. 그러니까 이런 품격 있는 음식이 잘 없고, 우리 조선시대 때 좀 그 형편이 되는 신분이 높은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분들은 엄청난 미식가였어요. 이 음식을 미식가들은 엄청나게 따지면서 먹었고 여러 가지 부위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식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민어 불회만큼 좋은 식감과 품격 있는 맛을 가진 게 없더라는 거죠. 녹아요. 이게 지금은 되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민어는 말려야 맛있어요. 그래서 민어 포가 지금 예를 들면 민어가 궁중에 진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 목포에서 잡은 민어가 어떻게 한양까지 가죠? 그 생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민어는 민어 포가 궁중으로 올라갔어요. 우럭보다도 말렸을 때 훨씬 더 진한 국물이 나오는 건 민어예요. 그래서 말려서 먹는 게 진짜 진미가 민어인데 요즘은 이게 계절적으로 민어철에 워낙에 사람들이 민어는 회, 뭐 전, 탕, 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말릴 민어가 없는 거죠. 근데 정말 반건조한 민어가 정말 맛의 핵심인데 요즘 그걸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울 때가 많죠. 민어는 좀 기름기가 풍부한 생선이어가지고 적당히 말렸을 때 굉장히 풍미가 좋고, 생선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생선 살을 해체를 하고 이제 그 살만 가지고 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염장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스파이스를 넣거나 이제 뭐 저희만의 비법으로 이제 염장을 하고, 그 두께에 따라서 날이 다르기는 하지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냉장 숙성을 하게 되면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수분을 걷어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냉장 그 냉풍고 안에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건조를 하게 돼요. 일단 염장을 하고 나면 수분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훈연하는 거는 훈연을 하고, 이제 훈연하지 않는 것들은 그대로 이제 냉장 숙성고에서 2달 반 정도 하면 이제 먹기 좋은 이제 쫄깃한 하몽 같은 상태가 되고요. 거기서 이제 더 말리게 되면 갓소부시 같이 완전히 바싹 마르게 되는 질감이 나와요. 이게 처음에는 그러면 소금에 묻어 두셨던 거예요? 소금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향신료를 섞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담그는. 큐어링, 맞아. 큐어링. 이렇게 우리 저기 치킨도 보면 염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액체에 담궈두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소금이나 이런 걸 건조화된 상태에서 묻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살이 지금 벌써 이게 삼투압이 돼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수분은 빠져나오고 염기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저기 걸려 있는 게 폼으로 걸려 있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 정도 말려가지고 이렇게 대패로 밀어서 먹기도 하고, 그 전에 이제 수확을 하면 이제 그 슬라이서에다가 잘라서 그 우리가 먹는 하몽처럼 이렇게 그 정도의 그 질감, 약간 쫀득한 질감으로 먹기도 하거든요.
민어는 한 2, 3일 정도 냉장 숙성을 하고요. 어울리는 그 과일이나 야채를 가니쉬로 쓰고 있고, 네, 요새는 유자를 쓰고 있는데 유자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쓰고, 그리고 이제 마늘 오일을 살짝 데펴서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울리는 이제 뭐 요거트 소스라든지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살 부분을 필렛을 뜬 부분은 이제 저희가 피시테리로 쓰고, 이제 머리랑 뼈는 육수로 내고, 그리고 이제 그 피시테리를 하면서 다듬은 트리밍 같은 살이 나오면 그건 저희가 소세지를 만들어요. 그 민어를 이제 저희가 좀 오래 말려서 경도를 이제 좀 하드하게 한 다음에 이제 대패로 밀어서 이제 올려드리면 그 굉장히 감칠맛이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이제 리조또 할 때 그 육수밖에 사용하지 않는데요. 따로 간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그것과 이제 버무려 드시면 굉장히 이제 풍미 좋게. 분명히 민어회입니다. 민어회인데 유자를 베이스로 한 그 소스 드레싱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자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세상에 너무 잘 어울리네요. 유자가 민어랑 이렇게 잘 어울려. 유자의 풍미가 이렇게 산미가 있는 것들이 들어가면 육질이 좀 단단해져요. 오히려 잘 숙성시킨 민어의 찰진 맛 못지않게 지금 이것도 오히려 더 찰지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리조또나 빠에야처럼 육수에 쌀을 익혀 먹는 방식은 우리는 이제 주로 이게 이탈리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페인 쪽,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 쪽에 그 발렌시아 지방 이런 데서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발렌시아 지방에서 이런 식의 쌀을 익혀 먹는 거가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린 대구를 많이 먹어요. 이 사람들의 주식과 같은 것이 말린 대구인데, 말린 대구를 이렇게 이제 육수를 내건 이렇게 익혀 먹건 다양한 방식으로 먹는데 그 느낌이 나요. 근데 그 대구보다는 단연 풍미나 맛은 이게 민어가 한 수 위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민어를 좀 먹어봤다라고 자부하는 미식가들한테 한번 이렇게 꼭 권하고 싶은 그런 음식. 야, 이걸 민어를 먹었다고 얘기하려면 이 정도는 먹어야지. 근데 전 무엇보다 정말 이걸 만들어내신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 게, 인류가 날 것을 생선이든 육고기든 채소든 날 것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를 개발했어요. 첫 번째는 소금에 절이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리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훈제를 하는 거예요. 훈제를 해서 이제 건조시키는 거.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절여서 훈제를 해서 말린 거죠.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풍미가 정말 민어 본연의 풍미가 가장 잘 살아있고, 그 다음에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짜요. 짠데 짠맛이 그 민어 본연의 풍미와 감칠맛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꼭 한번 민어를 얘기할 때 이 맛은 꼭 한번 봐야 돼요. 민어의 맛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한 60년 정도 이어졌잖아요, 민어거리가. 그 민어거리의 바로 끝자락에서 새로운 이 민어가 탄생하고 있다는 게 너무 흥미로운데. 전 오늘 재밌어요. 이건 음식을 그러니까 음식을 공부하고 음식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런 발견들이 굉장히 반가운 발견인 거죠.